모든 일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해서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사무실 전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나와 몇몇 분들은 밀착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밀착 접촉자들은 오늘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층의 전 직원들은 즉시 기가 조치가 되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단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어서 회사 근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코로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부모님이 감염되셨다고 하니까 공포가 밀려왔다. 나도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30분 넘게 걸어서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을 수는 없었다. 이곳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검색을 해보니 유증상자이거나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곳과 우리처럼 무증상자인 사람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나누어져 있었다. 우리는 무증상자를 검사해주는 곳으로 가야 했다. 문제는 그런 곳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도 유증상자만 가능하다고 했다. 질병관리센터에 전화해서 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을 안내받았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어서 택시로 이동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우리는 먼저 비닐 장갑을 제공받아서 착용했다.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우리가 간 시간에는 사람이 많아서 1시간 정도 대기했다. 검사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받고 결제를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나면 원통형의 플라스틱 통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상자 안에서 고무장갑만 밖으로 나와 있는 곳으로 안내받는다. 그 안에는 피곤에 찌든 검사자가 서 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짓으로 모든 지시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이해가 되었다. 이곳은 미소와 서비스 정신을 논할 곳이 아니라 전쟁터 같았다. 투명 상자 앞에 서면 검사해 주시는 분은 일단 앞선 사람을 검사할 때 꼈던 비닐 장갑을 벗고 새로 낀다. 그리고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원통 상자 안에는 유리 플라스크랑 긴 플라스틱 막대 2개가 있는데 막대 하나로는 내 목구멍을 찌르고 나머지 하나로는 콧구멍을 찌른다. 특히 콧구멍을 찌를 때는 어찌나 깊이 찌르던지 뇌까지 가서 꽂히는 것 같았다. 왜 가까이 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사람들이 콧구멍을 찔릴 때 놀라서 뒷걸음질 치더라. 그럼 한 번 더 찔러야 한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2번 하기 싫어서 꾹 참았다. 그렇게 길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피곤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금물이다. 다른 곳에 들리지도 말고 즉시 집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각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때가 3시 정도였고 우리는 모두 한 끼도 못 먹은 상태였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식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 근처에서 내리고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집에 들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갔다. 텅 빈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적당히 허기를 달래고 바로 잠이 들었다.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잠에서 깼다. 과자가 먹고 싶어졌다. 편의점에 가려고 점퍼를 입었다가 도로 벗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병원 어플을 통해서 당일 저녁 11시쯤 공지가 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문자로도 발송된다고 한다. 나는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서 어플을 깔았다.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했다. 재택근무도 힘들었는데 자가격리는 정말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왠지 열도 나고 목도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우울한 생각을 한참 하고 있다가 어플에서 결과를 확인했다. 음성. 다행이었다. 즉시 회사에 검사 결과를 알렸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다. 나의 사소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